그리고 수능의 또 다른 문제점은 학생들의 사고를 굳게 만든다는 겁니다.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창의성, 소통, 통섭, 직관력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능은 지식을 낭비해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평가 방법입니다. 수능은 우리 인간의 특정한 제한된 영역의 능력만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교과 학습 능력이죠. 그것은 원숭이와 고래에게 나무 타기 수업을 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숭이는 나무는 잘 타지만 수영은 전혀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고래는 수영은 잘하지만 나무는 타지 못해요. 이 두 특성이 다른 동물을 똑같은 잣대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공정한 거죠.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을 잘 보시면 교과 영역도 중요시 여기지만 비교과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비교과 영역에 미래사회 역량들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평가하지 못하는 그런 시험이 어떻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교육과정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요소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영역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학생들은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건 공정한 그런 평가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정답 고르기, 암기 학습은 인간의 사고를 굳게 만듭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고를 경직되게 만들죠. 특히나 더 위험한 것은 이 정답 고르기 시험이 가져온 그런 폐해입니다. 정답 고르기 시험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능력을 기를까요? 특히나 수능에서 고득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능력이 뭐냐면요, 무언가를 더 많이 탐구하고 학습하는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하는 것이라고는요, 출제자의 의도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재들을 엘리트라고, 우수한 인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의 말로가 어떤지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정권의 그 적폐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비서실장했던 김모 씨, 민정수석했던 우모 씨, 그분들이 천재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사법고시 패스도 하고, 우리가 정말로 뛰어난 인재라고 떠받들면서 칭찬하면서 칭송해야 맞지 않던 그런 불의의 인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회의 정의나 우리 국가의 발전, 이런 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누구의 관심이 있었습니까? 최고 권력자가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온 성심을, 온 열정을, 온 정력을 다 바쳤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수한 인재라고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우리 시험 제도가 그런 인간들을 길러낸 거예요. 수능이 그런 아주 나쁜 피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이 정말 위험한 평가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법농단 사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엘리트가 다 모였다는 건 사법부에서 저지른 일들을 보면 정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엘리트들을 길러내는, 그들을 선발해내는 교육이나 평가제도에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바뀌어야죠. 자기 생각이나 도덕성, 정의감 이런 것들이 없는, 그것들은 아예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훌륭한 인재라고, 엘리트라고 칭해왔던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정말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프랑스에는 그랑제콜이라는 그런 정말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학 출신자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사회에서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어떤 정의감을 가져야 되는지, 도덕적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단련해야 되는지 이런 걸 끊임없이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닐까요? 암기식 교육이 멍청한 짓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에도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저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식을 인간이 머릿속에 넣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소통의 능력, 관계의 능력, 창의성, 이것이 미래 역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수능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것이 효율적인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교육은 효용 가치를 다했습니다. 수명을 다한 겁니다.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놈의 수능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EBS에서 연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EBS 영어 지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그걸 외우고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치냐면 지식을 탐구하는 기쁨, 호기심, 열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 닥치는 문제를 어떻게 편법을 써서라도 잘 헤쳐나가냐 이것만 가르치는 겁니다. 시험을 잘 보는 그런 기술에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수능의 또 다른 폐해인 것입니다. 편법을 쓰더라도 자기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 그게 교육입니까? 그런데 국가의 돈을, 세금을 써야 될까요? 수능은 문제가 있는 걸 넘어서 나쁜 제도입니다. 우리 사회와 교육의 미래를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정한 시험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이래도 수능이 공정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훌륭한 제도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수능은 단순히 투명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변별하기에 편리한 제도입니다. 인간을 평가하는 것이 편리한 수단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인간은 복잡한 존재란 건 모두가 다 인정하는데 그 복잡한 존재를 단순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그것도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수능 확대론자들이 수능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요, 자신들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하는 게 학종인데요.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죠. 예, 물론 학종의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초기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너무 많은 요소들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이것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준비하는 데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 사교육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또 부모의 그런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적정하게 재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교육당국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학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였습니다. 그걸 극복하기 쉽지 못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일정 부분 그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최대한 이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이제 그 공교육의 역할이 있긴 하지만 그걸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지나친 이제 기대이고요. 어쨌건 그러나 학적에서도 여러 가지 요소들 소논문이라든지 아버지가 초등학생 자녀를 논문에 공동 저자를 올리게 한다는 이런 패단을 만드는 소논문, 그다음에 교내 경시 대회,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되죠. 그러나 문제는 사실은 이제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교육 역량이나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것이 수능입니다. 이미 서울대 입학처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수능으로 학생들을 전부 뽑을 경우는 특정 지역 학생들이 다 휩쓸게 되어 있다. 그건요, 이미 다른 지표에서도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 한 명이라도 진학시킨 고등학교들의 사례를 보면 지방에 있는 절반의 절반의 고등학교에서는요, 수능으로는 서울대학교에 한 명의 학생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뭘 말할까요? 수능으로 전체 학생을 다 뽑으면 서울대에 한 명도 학생을 못 보내는 학교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게 공정한가요?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종보다 더 위험한 것이 그래서 수능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이 수시 도입의 배경, 수시를 도입하게 되었던 그런 시기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때 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특정 지역 학생들이 지나치게 서울대나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너무 많이 몰려갔기 때문에 그런 공정성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나와서 수시를 도입해놓고 지금 와서 다시 그때 고민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런 주장을 한다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혁신학교로부터 이제 학교가 학생들을 제대로 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학교를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을 고통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정말 옳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예로 과거에 학생부에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혁신학교 운동으로부터 이제 학교가 학생들을 제대로 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시 학교를 아이들에게 고통스러운 공간으로, 그리고 아이들의 하나하나의 개성을 무시하는 그런 폭력적인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학생부 기록이 중요시 여겨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부분 학교에서 2등급 미만의 학생들은 제대로 기록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교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2등급 미만의 학생들은요, 3년 내내 학교를 다닐 동안 교과 세특에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공통된 그런 글자들이 적혔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 아이들은 다 무의미한 존재라는 겁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면서요.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아이들은 다 잉여인간으로 의미 없는 존재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냥 엎드려 자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떤 직을 받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존재의 가치가 없는 인간으로 자기들이 규정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바뀌었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의 그런 생활을, 아이들의 하나하나의 특성을, 그의 재능을, 꿈을, 희망을 교사가 발견하고 기록해 주려고 그런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이 하나하나를 소중한 인간으로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교육적으로 정말 옳은 일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물리적 거리나 물리적 시간의 제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세계와 바로 실시간으로 경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교육혁명을 실험하고 있고 연령이나 과목의 구분이 무미해지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교육을 퇴행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학에서 이미 많은 유의미한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종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요, 수능으로 들어오는 학생들보다 훨씬 학교 적응도 잘하고 학업 성취도도 높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그런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도 어떤 학생들을 뽑아야 될까요? 어떻게 학생들을 뽑아야 될까요? 이미 결론은 나 있습니다. 수능은 더 이상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낡은 제도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수능과 결별할 시기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서 이제 수능을 아쉽겠지만 보내주고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학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학종의 의미나 그리고 학종에서 좀 보완되어야 될 점, 학종의 개선 방향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